측근들에게 위임하면서 사실상 이선 후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Y타임스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에 측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을 드러내며 주요 문제에서 발자취를 새기려 했던 집권 1, 2기 때와는 달라진 것으로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서 3연임을 확정하고 자신의 충신들로 정부와 당 지도부를 꾸린 후 자신감이 생겼음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공개된 정보를 인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당 대회 이후 지난주 막을 내린 여름휴가 기간까지 시 주석이 국내 회의에 38회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5년 전 집권 2기 때 같은 기간에 59회, 10년 전 집권 1기 때 같은 기간에 50회 참석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중국의 정치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고 지도부 회의는 시 주석이 특정한 목표와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주요 플랫폼으로 그가 얼마나 깊이 해당 분야에 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의 회의 참석이 적게 보도된 것을 봤을 때 그가 자신이 직접 발탁한 간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회의 참석 감소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지난 3월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양회라고 그랬죠. 이 양회 이후에 모든 제로 코로나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시 주석은 국내 회의를 19차례 주재해서 5년 전 같은 기간에 26차례 그리고 10년 전에 22차례보다도 적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이틀에 걸쳐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고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웨이둥 부주석이 주재를 했습니다. 이 허웨이둥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장여우샤와 함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중국 군부의 최고위직인데 당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보좌합니다. 사실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역할상 매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 주석이 참석해야만 됩니다. 5년 전 같은 회의는 시 주석이 직접 주재를 했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에 방중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환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키신저의 방중 일정은 중국이 잡았고 시 주석이 만약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자 했다면 두 일정이 겹치는 것은 쉽게 조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일정 문제로 시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설명입니다. 시 주석은 또 지난 3월 중국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와 아시아 포럼 연차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과 2018년에는 참석을 했지만 올해 행사에는 그가 발탁한 리창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 주석은 국제회의에도 덜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시 주석은 국제회의에 화상회의 3번을 포함해가지고 31회 참석을 했습니다. 반면 5년 전 같은 기간에는 38회, 10년 전에는 43회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의 회의 참석이 줄어들었지만 그가 뽑은 관료들과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시 주석이 경제 성장과 최근 홍수 피해 구제 등 직접 거의 모든 핵심 정책 분야를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과거보다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지방시찰로 3월 이후에 22일간 광둥, 허베이, 산시, 스촨 등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는 2018년에 13일, 2013년에 15일보다 더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카고대 정치 전문가인 나리앙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시 주석이 집권 1기와 2기 때는 회의 참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밀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권위가 굳건히 확립된 지금 더 편안해졌을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측근들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입성으로 시 주석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돼서 지시만 내리면 되게 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베를린 소재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중국 분석가인 니스 구른버그는 시 주석이 중요한 자리들에 자신이 믿는 부하들을 앉힌 만큼 얼마나 자신감을 느낄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소 편한 상태로 이전보다 뒤로 물러나 앉아서 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여러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지 않고 측근들을 대신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삼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 권한 확보라는 측면에서 느긋하게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해석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느긋하게 이선으로 물러앉아서 여유를 즐길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개혁개방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는 사실상 퍼펙트 스톰 국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암울하고 전망 또한 전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근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여유롭게 지방 순신하고 있다면 이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진핑 주석이 측근들에게 권한을 대거 물려주면서 사실상 이선 후퇴를 한 시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라는 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중국의 시위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런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권위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크루먼 교수는 이어서 시진핑 체제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지만 이를 끝내는 것은 실수를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독재 정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루먼 교수의 지적 이후에 중국은 돌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특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자랑거리였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 핵심 어젠다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했던 초기 분위기와는 달리 결국 최악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 시진핑에게는 치욕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진핑의 그런 실책이 중국 경제의 둔화라는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 정당 체제가 도입된 자유국가라면 이미 정권이 도태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코로나 팬데믹과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뚜렷이 느끼지 않았을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진핑은 절대 무오류의 신적 존재죠. 이런 상황에서 회피하는 방법은 중요한 업무들을 자신이 아닌 제3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측근들에게 권한을 대거 위임했다는 것은 결국 시진핑의 실책을 대신하는 희생양을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몇 달 후 중국 경제 상황이 중국 인민들의 동요를 불러올 만큼 악화가 되면 시진핑은 마치 그런 일들이 자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듯 측근들을 내치면서 손을 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